저는 50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음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특별히 잘못된 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약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과일을 드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사과 한 조각, 감 한 개, 귤 2알. 건강하게 먹고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병원 신세 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관리하려는 마음. 그 의도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 중 일부는 시간이 갈수록 소화가 더 불편해지고 이유 없는 피로가 쌓이며 약은 하나둘 늘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과일을 꾸준히 먹는데도 속은 더 더부룩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듣게 되는 상황.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브론코스 요즘 겨울철을 중심으로 수입 과일이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가격은 부담 없고 겉모습은 참 예쁘고 손만 뻗으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과일을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히 60세 이후에는 어떤 과일을 어떤 상태로,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가 몸에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올해로 85살이 되었고 의사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5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대학병원과 지역 진료실을 오가며 수많은 중장년과 노년의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가능한 한 현장에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숫자로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 손을 거쳐간 어르신 환자만 해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몸의 변화, 나이가 들며 달라지는 반응을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평생 과일을 즐겨 드시던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검사 수치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는 기운이 쭉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다 보니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만 바꾸었을 뿐인데 몇 주 뒤 표정과 일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과일을 무조건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은 여전히 우리 몸에 필요한 소중한 음식입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고르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제 경험과 진료실에서 얻은 깨달음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될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은 사과 한 개가 어떤 분에게는 가벼운 간식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하루를 힘들게 만드는 부담이 됩니다. 저는 이 차이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약해진 걸까요? 뭘 잘못 먹은 건가요?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어르신 잘못도 아니고 몸을 소홀히 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라고요.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이 변하죠. 먼저 면역력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상한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도 몸이 알아서 막아내고 정리해줍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부터는 이 방어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별일 아니었을 자극도 이제는 몸속에서 더 오래 머물며 피로와 불편함으로 남게 됩니다. 간과 신장의 역할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두 기관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밤낮 없이 빠르게 돌아가며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 처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속도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장 운동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소화되고 배출되던 것들이 이제는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어느 날부터 더부룩함이나 가스, 식후 피로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컨디션 탓이나 기분 탓으로 넘기지만 사실은 몸의 리듬이 달라졌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적기입니다. 젊은 때든 벙벙입니다. 접을고 지금이다 그거 뭐 비롯합니다. 저거 뭔데 이 몸이 청새서 배어넣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른들을 그럼돈 건 기대는 거 매동묘비만다가 바로 누적 생정과는 주로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입니다. 김정은 몸이 배송미며 증은 봄이 보는 삼박피어가 가갑니다입니다. 나반 정듬입니다. 이저며 동이 방동 느르게 당했었습니다. 저금기들 기본들을 많은 정금이 도만짐은 그동 척도록히 달아줍니다. 비령에 몸이 텅숨함 담은 경우 가면 먹더민 버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미 옵니다. 바로 몸이뤘던 정체가 지거전마입니다. 죽음이대 이 점은 놈이 배본한데 저는 정듬이다 봄이 번동늘에 벼솟는 거로면서 처저한 이처럼 먹어입니다. 여기서 주침 지금이다요. 사실은 몸이 연미당합니다. 정듬이 몸이 가심감이도 됨은 봄이 번동거거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입니다. 바로 몸이 탐성에 맞는 시간이 놉니다. 정됨이 몸이 번동흐르게 범해서는 저러고냐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입니다. 바로 몸이 명동거도 생배다는 지러겁니다. 바로 그적의 마면 척저 이저 보라머모답니다. 적은 게 목에서 본분 것더만 몸이 배정납니다. 지제는 보리접한에도 배로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입니다. 정은 방청는 봄이 많은 거 봄이 벙동들어 맞는 경우 가면 나반 이절 다남수리 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입니다. 바로 몸이 번동늘을 맞는 집니다. 저고돔입니다. 눈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소화되고 배출되던 것들이 이제는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배출되던 것들이 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적입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들어온 것을 빨리 내보냅니다. 그래서 영양이 짧고 하루 이틀이면 지나갑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 같은 성분이라도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영양이 며칠, 때로는 몇 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먹은 것이 오늘 끝나지 않고 매일의 컨디션과 다음 주의 피로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원인을 헷갈리게 됩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날씨 때문인가? 약이 안 맞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먹고 있는 아주 익숙한 음식이 서서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의 몸이 유난히 허약해진 것도 아니고 관리가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민해지고 솔직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방향을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얼마나 먹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먹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와 유통 과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올라왔는지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너무 쉽게 아무 의심 없이 집어들게 되는 과일들.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는 그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왜 몸이 달라졌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이야기는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과일은 모두 과일 자체보다 유통 과정이 문제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나무에서 자라고 자연에서 온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 상태를 지켜보며 저는 점점 다른 지점에 시선을 두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일의 이름이 아니라 그 과일이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거쳐온 시간과 과정이었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접하게 되는 수입 과일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동거리입니다. 대부분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과일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변하고 늙어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관리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다음은 보관기간입니다. 수확 직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창고와 컨테이너를 오가며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숙성 처리입니다.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한 뒤 유통 과정 중에 일정한 상태로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과일을 상하지 않게 하고 일정한 품질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젊은 몸과 노년의 몸에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이런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처리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과 신장의 처리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장안에서 머무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 결과 같은 과일이라도 몸에 남는 흔적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 당뇨약, 심장 관련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몸속에서는 음식과 약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이때 유통 과정을 오래 거친 과일이 자주 들어오면 몸은 2가지 일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합니다. 처리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이런 부담이 반복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컨디션의 기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입 과일은 모두 나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드신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와 습관입니다. 겨울 내내 혹은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같은 수입 과일을 반복해서 드실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말이 없지만 부담은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부담이 소화불량이나 피로 혹은 이유 없는 컨디션 저하로 나타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사이에 변했고 유통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선택을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관리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그리고 그 과일이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공통된 구조 속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선택 기준은 조금 달라져야 하는 과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겨울철에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수입 과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모두 익숙하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과일들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년기의 몸이 이 과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 사과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진열된 수입 사과를 보면 크기와 색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고 표면이 반짝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죠. 손이 먼저 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지나치게 균일함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거리 이동과 장기 보관을 거치는 동안 과일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반복됩니다. 젊은 분들은 사과 껍질째 드셔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껍질째 섭취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것은 몸이 예민해졌다는 신호이지 사과가 독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사과라도 껍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순 수입감, 특히 홍시입니다. 겨울이 되면 감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과일입니다. 달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해진 어르신들께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수입감의 경우 빠른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 이동한 뒤 일정한 시기에 맞춰 부드러워지도록 조절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이 빠른 변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시를 드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평소보다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양과 빈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카이라인 배도 겨울철에 많이 찾게 되는 과일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달지 않아 건강에 부담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배는 유통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일 내부에 남는 요소들이 몸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미묘한 차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배를 먹은 뒤 혈당이 예전보다 흔들리거나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배가 나빠서가 아니라 현재의 몸 상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플레이백으로 수입 오렌지와 귤입니다. 상큼한 맛 덕분에 겨울철 간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과일입니다. 문제는 과육보다도 껍질과 관련된 습관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렌지나 귤 껍질을 말려 차로 끓이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 과일의 껍질은 유통 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이런 요소를 예전만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활용하는 습관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육을 적당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껍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포리금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과일들이 특별히 위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먹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과일들을 계속 먹다 보면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단기적으로 느끼는 신호와 시간이 지나며 쌓이는 변화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다 그렇죠. 이제는 예전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불편함을 참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인 경우를 너무 자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후 피로입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고 나면 기운이 나고 몸이 따뜻해졌는데 요즘은 식사만 하면 눈이 무겁고 소파에 잠시라도 눕고 싶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일을 드신 뒤 이런 피로가 더 두드러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혈당 문제나 수면 부족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화와 해독 과정에서 몸이 예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질수록 에너지는 밖으로 향하지 못하고 안에서 소모됩니다. 복부 팽만도 흔한 증상입니다. 과일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찬 느낌이 오래 간다고 하십니다. 양을 많이 드신 것도 아닌데 옷이 불편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소화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음식이 장암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과일처럼 유통 과정을 오래 거친 음식은 장이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불편한 팽만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컴피스케일의 잦은 소화불량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속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늘 소화가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래 위가 약한가 보다, 체질이 그런가 보다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만성적인 불편함은 몸이 반복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매일같이 들어오는 음식의 성격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은근히 걱정하면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약은 제때 잘 챙겨 드시는데 혈압이나 혈당이 들쭉날쭉해지거나 컨디션이 일정하지 않다고 느끼십니다. 그러면 약이 안 맞는 건 아닐까, 병이 더 진행된 건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음식이 약물 처리 과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동시에 처리해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약의 작용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기 신호들의 공통된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큰 병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불편함은 분명한데 원인은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시 나이 탓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시 몸이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이 신호들은 대개 크지 않고 하루 이틀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피로, 내일은 더부룩함, 그 다음은 이유 없는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 신호가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 몸속에서는 더 깊은 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단기 신호들이 시간이 지나며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왜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조용히 쌓이는 변화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어느 날 아침 큰 병이 발견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조용한 변화 속에서 몸의 균형을 잃어갑니다. 본인은 큰 문제 없이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늘 단기 증상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장기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간과 신장입니다. 이 두 기관은 하루도 쉬지 않고 몸속으로 들어온 것들을 정리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가 가도 금세 회복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이라도 처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유통 과정을 오래 거친 음식이 반복해서 들어오면 간과 신장은 늘 조금 벅찬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장 통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 일 없다고 느끼지만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런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의 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은 잘 먹고 있는데 예전만큼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이유 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약을 바꿔야 하나, 병이 더 나빠진 건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물론 약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몸이 동시에 처리해야 할 부담이 너무 많아 약이 제 역할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과 약이 한꺼번에 몰리면 처리 순서와 속도가 엉키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물 효과가 불안정해지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도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뇨가가 있는 분은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고혈압이 있는 분은 아침 저녁 수치 차이가 커집니다. 심지어 특별히 새로운 병이 생긴 것도 아닌데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병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이 갑자기 악화됐다기보다는 몸이 오랫동안 감당해온 부담이 한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몸이 보내온 신호의 시작은 음식이었는데 우리는 그 결과로 나타난 증상만을 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만 의심하고 약만 조절하고 생활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근본적인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쌓이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며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훨씬 편해질 수 있었을 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장기 누적의 무서운 점은 속도가 느리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매일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어제 먹은 것, 지난주 반복된 습관들이 모여 지금의 컨디션을 만들고 다음 달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몸이 조용할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큰 병명이 붙지 않았을 때, 아직 약으로 버틸 수 있을 때가 오히려 방향을 바꾸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누적은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반복하면 몸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습니다. 간과 신장이 숨을 고르고 약의 효과도 다시 일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장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복잡한 지식이 없어도 잠깐의 관찰만으로 피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물레이션 지식 없어도 됩니다. 이 4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장을 볼 때 복잡한 정보를 모두 이해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분표를 하나하나 읽지 않아도 되고 어려운 용어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르신들께 딱 4가지만 습관처럼 확인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4가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실제로 몸의 부담을 줄이는데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되어주었습니다. 먼저 라벨과 원산지입니다. 과일을 집어들기 전에 잠깐만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글자가 흐릿하거나 스티커가 덧붙여진 흔적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몇 초면 충분합니다.
출처를 숨길 이유가 없는 과일은 대개 정보를 숨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지 않은 과일은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기본적인 확인입니다. 두 번째는 외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쁘고 못생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과도한 완벽함입니다. 크기가 거의 똑같고 색이 지나치게 균일하며 표면이 유난히 반짝이는 과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관리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에서 자란 과일은 원래 조금씩 다릅니다. 햇볕을 받은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지고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너무 가지런한 모습은 오히려 유통 과정이 길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르신의 몸은 이런 차이를 예전보다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냄새와 촉감입니다. 과일을 살짝 들어 코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자연스러운 과일 향이 은은하게 나는지 아니면 거의 냄새가 없거나 낯선 향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냄새는 몸이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또 손으로 쥐었을 때 촉감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반대로 겉과 속의 느낌이 어색하게 다른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오히려 이런 감각에 익숙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음식을 다루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을 믿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물론 가격이 싸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유난히 저렴한 경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일은 재배, 수확, 운송, 보관까지 많은 손길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었다면 어디에서 줄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상태가 좋은 과일이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나와 있다면 왜 이 가격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안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난낭을 모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을 볼 때마다 이 중 두세 가지만이라도 떠올려 보신다면 선택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과일을 고르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 몇 분이 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면 결코 낭비는 아닙니다. 건강은 큰 결심보다 이런 작은 확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어디에서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신뢰도와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르신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일을 고를 때 무엇을 보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서 사느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구매 장소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늘 비슷한 답이 돌아옵니다. 집에서 가깝고 가격이 싸서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멀리 가기 힘들고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일은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언제 수확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놓였는지가 몸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추적 가능한 판매처를 우선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흐름이 분명한 곳, 관리 기준이 명확한 곳은 대개 정보도 숨기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분명하고 유통 과정이 비교적 투명한 곳에서 고른 과일은 몸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싸고 너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집어든 과일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작은 가게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처를 묻기 어렵고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택의 기준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이미 많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확실한 요소를 계속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싸고 가까운 곳보다 확실한 곳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셔야 할 때입니다. 위커리스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활의 편리함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조금만 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과일을 사고 양을 줄이더라도 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소화 불편이나 식후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든 분들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괜히 비싼 거 사면 자식들 눈치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인 몸보다 가격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함께 장을 보거나 믿을 수 있는 구매처를 미리 정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과일을 사드리는 것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함께 선택 기준을 공유하면 어르신 혼자 모든 판단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여기서 사면 괜찮아. 이 과일은 이런 기준으로 고르자. 라는 약속이 생기면 장 보는 일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건강관리가 혼자만의 숙제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단순히 음식 선택을 넘어서 가족 간의 신뢰와 안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과일을 고르는 기준은 이미 많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디에서 사고 어떤 습관을 점검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신중하게 고른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몸에 가장 부담이 적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하는 것보다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이 말을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전부 끊고 좋아하던 것을 갑자기 멀리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들고 결국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조금 더 몸에 맞게 조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원칙은 단순합니다. 가능하다면 국산 과일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산 과일이 언제나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재배 환경과 유통 과정이 비교적 짧고 관리 기준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노년기에 몸에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드셔야 하는 음식일수록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제철이라는 기준이 더해지면 몸의 반응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철 과일은 그 계절에 맞게 자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리듬근과 잘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국산 제철 과일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나 접근성 때문에 수입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껍질입니다. 수입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껍질에 남아있는 요소들은 노년기의 몸에 예전보다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과육만 드시는 선택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폰껍질을 활용하는 습관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귤 껍질차, 오렌지 껍질 요리처럼 예전부터 내려온 방식이지만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입 과일의 경우에는 껍질을 차로 끓이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몸의 처리 능력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전통을 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세척 역시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에 한번 헹구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들여 천천히 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흐르는 물에 문지르듯 씻고 필요하다면 담가두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이 과정은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루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소한 습관 변화가 식후 피로와 소화 불편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현실적인 대안도 충분히 있습니다. 국산 냉동과일은 생각보다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확 직후 처리되어 보관된 경우가 많아 유통 과정이 길지 않고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한 번에 많이 사두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또 무가당 건과일 중에서도 원산지가 분명한 제품은 겨울철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아 양 조절도 쉽고 간식으로 소량씩 즐기기에 적당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것.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컨디션을 만들고 그 매일들이 모여 앞으로의 시간을 지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과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삶의 방향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되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을 차분히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폰과일은 여전히 우리 몸에 필요한 소중한 음식입니다. 이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60세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먹으면 몸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과일을 어떤 상태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많이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노년기의 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간과 신장은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식사 후에도 피로가 덜한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이어집니다. 병원에 덜 의지하고 스스로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어르신 한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장을 볼 때의 작은 배려, 과일 하나를 고를 때의 관심이 부모님의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값비싼 선물이나 특별한 보약보다 어떤 음식을 집에 드리는지가 훨씬 현실적인 건강 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기준을 정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큰 안심을 느끼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장을 보러 가기 전이나 과일을 고를 때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저장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몸은 그 선택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생활 속 건강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편안한 식사와 따뜻한 밤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